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의 스트레스에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방법 중 첫째 시간으로서 도대체 지금 이쪽 상황이 어떠냐, 현대에 여러 가지 지치고 소진되는 상황이 어떻고 거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검증된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반응은 어떤 양태가 있고 그 본능적인, 동물적 본능적인 그런 메커니즘은 어떤 게 있고 그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사람들의 성격별 타입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다음에 마음의 그 메커니즘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음에는 세 가지가 있다. 생각, 감정, 감각.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그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이 몸에서 나오는 방어 기제라든가 뇌의 움직임이 어떤 거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갖추셨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죠 하는 데 있어서 오늘은 제가 그 마음챙김 명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쉽게 얘기해서 마음 피트니스입니다. 아까 같은 스트레스라든가 마음 메커니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는 마음의 근력, 유연성, 지구력. 우리 신체가 세 가지 아닙니까? 유연성, 스트레칭을 해서 유연성을 하고, 그 다음에 달리기 할 때 지구력이 늘죠. 아령을 해서 근력을 키우죠. 그래서 몸짱이 되듯이 마음도 똑같이 그 세 가지가 필요한데 그 세 가지를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챙김 명상은 옛날 부처님이 행해 오시고 발견하신 정신적 훈련이고, 이게 불교, 특히 남방불교 쪽에서 성행이 돼가지고서 쭉 온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선불교와도 합해지고 또 인도의 요가학에도 합쳐져서 1960년, 70년대 때 미국에서 미국의 의사 과학자들이 이거를 프로그램을 잘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1979년도에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에서 말기 암 환자, 그 다음에 원인을 알 수 없는 통증 환자, 류마티스, 이런 환자들에다가 이 마음챙김 명상을 해보니까 약 30%에서 40% 스트레스가 완화되는 거를 발견을 하고 그 이유가 각광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1990년대에는 미국 그 보건부에서 그걸 갖다가 정식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은 미국 뭐 하버드, 스탠포드, 뭐 듀크대 이런 대학교에서 다 이 마음챙김 명상을 갖다가 연구를 하고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그 유명한 특히 이제 그 실리콘밸리 회사를 비롯한 그 회사들에서 직원들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스트레스를 갖다가 문을 닫아두는다고 안 돼 있어요. 창문을 활짝 열고 스트레스건 좋은 공기건 다 들어오게끔 하고, 나는 명상을 통해서 그거를 단지 빠지지 않고 바라보는 훈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잡념이나 이런 거 들 때 과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 우려, 후회 이런 거에 사로잡히지 않고 지금 바로 여기,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 나눌 때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땐 거기, 밥 먹을 땐 밥 먹고 운동할 땐 운동하고, 바로 이거 너무나 단순한 거지만 이거를 우리는 지금 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이걸 마음챙김 명상을 통해서 얻는 겁니다. 그 방법은 그 마음을 지금 여기에 내가 어떠한 그런 판단이나 이런 데 빠지지 않고 주의력을 모으는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호흡입니다. 호흡은 여러분 알다시피 호흡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의식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우리가 호흡에 의식을 하고 있으면 지금 여기에 내가 존재하고 있는, 지금 여기에 마음의 상황을 나는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호흡을 천천히 하면서 우리는 호흡 명상을 통해서 바로 마음챙김 명상을 이제 시작을 하고, 호흡이 잘 되면 그 다음엔 뭐 정좌 명상, 여러분들 그 부처님이나 이런 스님들 하는 그 정좌 명상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요가 역시 단순한 스트레칭이 아닙니다.
요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욱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집중을 할 수 있는 그 훈련과 감각을 느끼고, 또 바디 스캔이라고, 그거는 내가 이렇게 누워서 내 몸을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익히고,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 대응 명상.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우린 스트레스를 피하려고만 하는데 마음에 걸리게 된 상황에서는 이렇게 앉아서 스트레스를 떠올리게 해서 그게 지나가게 함으로써 별거 아니군 하는 스트레스 대응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에 힘을 주는 자비 명상, 셀프 컴패션.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나를 위해서 스스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명상. 이런 것들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호흡 명상입니다. 여러분들 호흡을 되게 등한시할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활동하는 에너지원이 뭐죠? 산소, 또 물. 음식물. 딱 두 가지예요. 근데 음식물은 여러분들은 신경을 쓰지만은 산소는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여러분 중에서도 호흡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급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날숨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 화났는데 호흡이 너 참 나쁜 놈이다 이렇게 안 돼. 너 이렇게 되죠? 무서운 거 봤을 때도 그렇게 되죠, 그죠?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린 적, 우리 악몽 꿨을 때 가위 눌렸네 이렇게 돼요. 그걸 갖다가 동물로 비교하자면, 여러분들 이런 쥐라든가 또 무슨 다람쥐 이런 거 볼 때 호흡이 빨라요, 안 빨라요? 아니, 이렇게 빠르지. 가슴 호흡을 하거든. 근데 사자가 가슴 호흡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물론 뛸 때야 그렇게 되겠지. 어슬렁 코끼리가 급해가지고서 코끼리가 댕깁니까? 바로 여기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은 말이에요, 우리 마음하고 그대로 연결돼 있어. 내가 근심 걱정이 많고 화가 나면 호흡 빨라져. 우린 지금 호흡이 되게 빠른 상태에서 살고 있어. 모르지, 어떤 사람들은. 그게 몸에 영향을 주고 이쪽 저쪽으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좋은 팁을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흡을 천천히 하고, 그것도 복식호흡, 가슴 호흡이 아니라 복식호흡을 하는 거를 잘 되시는 분은 훈련하실 필요 없이 늘 그렇게 챙겨주시고, 아닌 사람은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호흡 자세라든가 그 명상 자세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우리 김가연 선생님을 모시고서 그 자세를 한번 직접 시연을 하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김가연 선생님 나와주시죠. 우리 이제 김 선생님이 지금 하시는 자세는 이제 정좌 명상의 자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허리가 꼿꼿이 서야되죠. 왜냐, 호흡을 잘해야 되니까. 호흡을 잘하려면 허리가 꼿꼿이 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편하게 다리는 꼬거나 이러지 말고 단지 지면에, 미국 사람들도 이런 양반 자세가 안 되니까 그냥 하거든요. 편하게 앉는데 허리를 꼿꼿이 세워주십시오. 기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어깨의 힘은 의식적으로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 머리는 이 뒤통수가 하늘로 치켜든다 생각하면 자연히 이 턱이 앞쪽으로 이렇게 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손은 자연스럽게 양쪽 무릎 위에 놔주십시오. 그 자세에서 눈을 되도록이면 감고서 하는 게 잡념 같은 게 적어지게, 눈을 이제 감아주세요. 그리고 편하게 그냥 숨을 의식하면서, 들숨 날숨 의식하면서 편하게 평소 페이스대로 한번 숨을 쉬어보시죠. 들숨 날숨 이렇게. 그리고 생각은 여러 가지 떠오르는 감정이나 감각, 생각이 있는 거를 빠지지 말고 단지 바라본다 생각하면서, 아, 이런 생각이 나는구나, 이런 감정이 나는구나. 거기서 스토리를 만들거나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라본다 하는 마음으로. 쉽진 않을 겁니다. 그게 제대로 되면 마음이 금방 평온해지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복식호흡, 배호흡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손을 갖다가요, 왼손을 자기 가슴에,
오른손을 아랫배에다 한번 놔주세요. 그리고 지금 하는 호흡을 조금 심호흡으로 한번 깊이 들어 마시고 내봐 주십시오. 가슴이 올라오고 내려앉으면 가슴 호흡 쪽이고요. 아랫배가 올라오고 내려앉으면은 복식 호흡이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하지 마시고요. 가슴 호흡이 되고 있다면 우선은 가슴 호흡으로 해보시면서 점차 복식 호흡을 해보시고, 그런데 괜히 마음도 불편하고 가슴도 답답하다 하면 그냥 편하게 하십시오. 명상은 일단 모든 게 편해야 됩니다. 억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랫배가 들락날락 하면은 그게 바로 복식의 호흡이 되는 거고, 여러분은 오로지 마음을 아랫배 들락날락하는 호흡에만 집중해 보십시오. 이게 호흡 명상의 기본입니다. 잘 되시는 분들도 있고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5분, 10분, 20분, 30분 각기 호흡의 상태, 또 내가 주의를 주는 거의 변화, 그게 되게 재밌고 복잡해집니다. 김치하고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멸치도 먹게 되고 생선도 먹게 되고 된장찌개도 먹게 되고 하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지금은 배울 수는 없고, 우선은 호흡을 천천히 한다, 복식호흡을 하도록 노력한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서서히 다시 본래 지금 의식으로 되돌아와 주십시오. 여기서 복식호흡이 나는 됐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반이나 되네요. 복식호흡 하려니까 조금 불편하고 힘드십니까? 단전호흡 하는 데서 뭐 한 1개월 정도 수련하셔도 호흡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화가 났을 때, 앞으로 스트레스 받을 때 호흡만 갖고도 절반으로 줄어든 거거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고 싶은 거는 요가입니다. 요가 하면은 꼭 무슨 다이어트 하는 거나 몸매 관리만이 아니라 원래는 영성적인 거죠. 인간이 그 깨달음을 얻고 그 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는, 사실은 중요한 거는 의학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가의 동작과 이걸 잘 하면은 신진대사가 대단히 원활해지고 엄청나게 이완감, 아까 말씀드린 이완감이 오면은 그다음 평정이었고, 그다음에 신진대사가 이런 게 활발하게 되니까 바로 의학적인 치유를 지금도 인도에서는 셀프 큐어, 스스로 치유하고 약 먹지 않고 하는 이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걸 통해서 어떤 정신적인, 이 명상을 통해서 정신적인 게 안정이 되고 통찰이 되고 성찰이 되고 지혜가 나오듯이, 역시 요가 역시 똑같이 되는 거를 이 마음 챙김 명상에서는 요가를 채용을 해가지고 거기에 중요한 명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동작을 한번 직접 그 시연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요가는 하타 요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스포츠 클리닉이나 또는 또 피트니스 센터 같은 데 가보시면은 운동하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게 되는데, 그 원형이 하타 요가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요가는 호흡과 동작, 그죠? 그리고 이 동작을 느끼는 내 감각, 알아차리는 거 있죠? 아까 명상은 동작은 없이 거기서 호흡과 자기 스스로의 알아차림인데 감각을 느끼고, 이거는 동작이 들어가니까 훨씬 역동적입니다. 자, 그럼 한번 시연을 이제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여기 선생님께서 누웠습니다. 첫 동작은 이런 송장 자세라고 그러는데요. 누운 상태에서 호흡하기입니다. 보시다시피 등을 바닥이 매트에 대고 누웠는데요. 양발은 어깨 넓이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양팔은 몸 옆에 놓고 손바닥은 하늘로 향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지그시 눈을 감고 원래는 1, 2분 정도 복식 호흡을 하는 겁니다. 몸을 갖다가 적용을 시키는 거죠. 들숨에 아랫배가 부풀어 오르고 날숨에 아랫배가 줄어듭니다. 이러면서 정신을 집중을 시키고 몸을 이완을 시키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죠, 사실. 여기서 스스로 전신의 그 신체 감각을 자기가 느껴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몸이 이완이 됐다고 한 경우
두 번째로는 몸 전체 늘리기입니다. 여러분들 스트레칭으로 많이 해봤는데 그거보다 훨씬 느리게, 그 다음에 호흡에 유의하면서, 그리고 그 감각을 느끼면서 해보는 겁니다. 자,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양팔을 천천히 머리 위로 올려 기지개를 펴듯 뻗어줍니다. 여기서 복식호흡을 나름대로 하면서 이 팔을 이렇게 넓힌 그때 그 팽팽한 이 신체 감각을 자기가 느끼는 겁니다. 다시 숨을 길게 내쉬면서 원위치 하는 겁니다. 천천히 양발을 내려서 제자리로 옮기면서 몸의 이완감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요가 동작입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양팔을 쭉 뻗치고 그 상태에 머물면서 호흡을 하다가 다시 원위치, 숨을 내쉬면서, 이런 게 요가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동작을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양무릎 끌어안기인데 여러분들도 스트레칭에서 많이 하셨을 겁니다. 양팔로 허벅지 또는 정강이를 감싸 안고 날숨과 함께 부드럽게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숨을 내쉬면서 부드럽게 끌어당깁니다. 그럼 등이 이렇게 오므려지겠죠? 그 상태에서 호흡을 하면서 몸을 좌우로 움직이거나 또는 고개를 들어서 무릎 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이게 다 등, 이런 쪽 모든 게 지금 그 이완 수축 훈련이 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몸의 등이라든가 전신의 긴장감, 다리, 이런 걸 갖다가 이완을 시켜주는 겁니다. 고양이와 소자세를 하겠습니다. 탁자 자세, 테이블 자세를 합니다. 양손과 무릎을 어깨 넓이로 벌려 바닥에 대고 등은 편편하게 하는 탁자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내쉬면서 등은 아치 모양으로 둥글게 구부립니다. 그럼 배가 수축이 되겠죠? 그리고 고개는 바닥으로 떨구는 자세. 우리는 고양이 자세라고 합니다. 자, 잠시 후 이제는 숨을 들이쉬면서 반대로 배와 허리는 바닥으로 향하고 배가 그럼 팽창이 되겠죠? 고개는 위로 올리는, 우리는 소자세라고 합니다. 소자세로 전환합니다. 그럼 이게 등과 배가 이완 수축이 되면서 이거를 다시 날숨과 함께 고양이 자세, 다시 들숨과 함께 소자세를 자신에게 맞는 속도와 리듬으로 두세 차례 해주는 겁니다. 허리와 골반 들어 올리기 자세를 취하겠습니다. 양발은 약간 벌린 채 양무릎은 구부려 세우고 발바닥은 바짝 엉덩이 쪽으로 가져갑니다. 자, 지금 이 자세에서 숨을 들이쉬면서 천천히 골반 전체와 허리를 바닥에서 최대한 끌어올립니다. 자, 들숨과 함께 팽팽해지겠죠? 자, 이 자세에서 이제 숨은 계속 쉬고 있는데 그러면 몸이 발바닥, 그 다음에 어깨, 목, 머리 뒷면, 팔과 바닥이 지금 지탱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와 골반 등 다른 신체 부위는 아치 모양으로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이 상태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복식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숨으로 배가 확장하고 수축하는 그거를 스스로 느껴봅니다. 배가 올라오고 내려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바닥에 내리고 양팔과 다리도 원위치합니다. 네, 이 자세입니다. 마무리입니다. 이제 눕기 기본 자세에서 이완하면서 눈을 감고 배에서의 호흡의 움직임을 알아차립니다. 이 상태에서 2, 3분간 누워 호흡하면서 전 신체 감각을 느껴보고 자신과 만나는 시간을 감사해야 합니다. 요가 다음으로 세 번째는 바디 스캔. 아마 여러분들은 좀 말이 생소할 수 있는데
스캔이 뭔지는 아시죠? 우리 그 스캔 받다 이런 거 있잖아요. MRI 이런 거 할 때 똑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내 몸을 스캔하는 훈련입니다. 그것도 명상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워서 자기가 마음의 눈으로 뭐 순서는 여러 가지만 저희 마음챙김 명상에서는 발끝부터 제가 발끝을 think가 아니라 feel 하는 거예요. 느끼는 겁니다. 느껴서 가만히 느끼면서 발끝. 그럼 발끝이 뭐 지금 차가울 수도 있고 얼얼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그게 발바닥, 그다음에 발목, 그다음에 무릎, 그다음에 허벅다리 이렇게 천천히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체 감각이 발달되신 분들은 거기서 금방 느낌이 와요. 내가 여기가 아프네. 그럼 그 부분에다가 잠깐 멈춰서 마치 그 부위에서 숨을 들이쉬고 마시듯이 거기서 천천히 만약에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무릎 쪽으로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식으로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묘한 거는 이런 우리가 감각을 갖다가 신경을 주의를 그쪽으로 몰리면은 그게 확실하게 의식이 됩니다. 우리 그런 거 많이 느꼈죠. 뭐 어쩌다가 내가 엉덩이에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지금부터 엉덩이의 의식을 갖자 하면은 엉덩이가 의식이 제 속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쪽 그 한의학 용어로는 뭐 심기혈정, 마음이 가는 곳에 피가 통한다고 그게 거기서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감각이 예민해지는 것 같아요. 그 바디 스캔을 이쪽에서는 MBSR에서는 그 명상의 일종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발끝부터 위까지를 갖다가 한번 스캔을 하면은 그만큼 역시 요가는 또 다른 그 명상이고 요가는 또 다른 그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어떤 분들은 바디 스캔을 통해서 전혀 옛날에 지나갔던 그 추억이나 뭐 아픈 이런 것들이 그게 몸을 통해서 나온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트라우마 치료를 그 바디 스캔을 통해서 만약에 어렸을 때 6살 때 내가 끓는 물에 여기가 해서 혼이 났던 기억이 있다. 그걸 갖다가 다시 기억이 되살려 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느낌을 이제 해가지고 그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 바디 스캔도 우리가 취해야 될 그 좋은 명상 중에 하나죠. 네 번째, 이 스트레스 대응 명상은 제가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듯이 인간은 누구나 좋은 거에는 다가가려고 그러고 싫은 거는 회피하려고 하는 이 본능, 자동 조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불교에서는 중도의 길로 가라. 그거는 네 마음속에서 생긴 건다. 네 마음속에서 맺는 거니까 중도의 길을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잡념이라든가 힘든 데서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좋은 거를 어프로치 하려는 데서 마음을 근력을 이쪽으로 좀 빼고 이쪽을 회피하려는 데에서 근력을 이쪽으로 잡아당김으로써 균형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같은 거를 피하려고 하면은 더 나오니까 차라리 흘러가게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명상이 돼서 마음의 근력이 있으면 이 스트레스 명상을 하십시오. 그 스트레스 명상은 뭐냐면 아까와 같은 정좌 명상이나 호흡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모아놓고 그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그 스트레스 되는 사건이나 대상을 떠올려서 그걸 갖다가 느끼게 하는 겁니다. 어떤 건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잠깐 해드리겠고 만약에 그게 마음적으로 힘들면 하지 마세요. 그냥 자 눈을 감으시고 편하게 정좌 명상 자세로 호흡을 가다듬고 복식 호흡을 한번 해보세요. 자 편하게 자기 생각 감정을 바라보고 자 5분 10분이 지났다고 제가 생각할게요. 원래는 그렇게 마음을 충분히 가라앉히고 하는 건데 최근에 일어난 뭐 큰 적은 아니지만 사소하지만 좀 기분이 나빴다거나 좀 스트레스를 준 사건이나 사람 등등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의식에 도리어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어떤 판단이나 이런 걸 말고요. 그냥 스크린, TV 화면 바라보듯이 무대에 그 바라보듯이 제가 물끄러미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서 떠올려 보세요. 뭐 나쁜 놈이야, 뭐 어쩌, 뭐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이런 생각, 이게 다 생각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물끄러미
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 바라볼. 그게 안 되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두 번째는 그걸 그렇게 떠올렸을 때 내 몸의 신체 감각이 어떤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자, 목덜미가 뻐근한가? 심장이 뛰는가? 손에 주먹이 꽉 쥐거나? 다리가 풀리거나? 몸에 열이 나거나? 아니면 몸이 오싹 춥거나? 그때 미묘하게 느껴지는 신체 감각이 있습니다. 그걸 느껴보세요. 그냥 느낌 자체. 그런 게 별로 안 나오면은 다시 한번 떠올리거나 다른 좀 더 과거에 좀 더 스트레스 받았던 걸 떠올리면서 그때 당시에 그걸 떠올림과 동시에 내 몸의 감정이나 신체 감각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가서 생각까지 한번 해 보십시오. 기분이 나빴다. 뭐 어떤 생각이 들었다. 신체 감각은 이런 거다. 감정은 이런 거다. 호흡은 천천히 편안하게 하면서. 자, 의식으로 되돌아옵니다. 스트레스 대응 명상이라는 거는 예컨대 트라우마 치료, 예컨대 소방관들 전쟁터의 병사로 나가서 현순 사람들한테 적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마음의 근력이 어느 정도 쌓아졌다 하면은 그걸 떠올리게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기겁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은 아니야. 그 다음날 또 떠올리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기 되게 아슬아슬한 거 두세 번 하면 올라가리 내려가니까 쉬운 거하고 똑같이 인간의 심리가 그렇게 되더라고. 이걸 안 보려고 하니까 무섭지 보려고 덤벼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너무 많아. 트라우마를 그렇게 치료해요. 예전에 성폭력을 당했던 진짜 잊기 어려워 생각도 안 나던 이런 그래서 정신병으로 된 사람들 치료할 때 이 방법을 씁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느 정도 명상을 해두면 그 스트레스를 피하지 말고 아까는 마음 챙긴 명상을 자칫 오픈해서 바라보라고 그랬잖아요. 좀 더 다가가는 거야. 내가 어프로치 하는 거야. 그걸 두 번, 세 번 하다 보면은 그 에너지가 쓱. 그래서 저도 힘든 일 생기고 그러면은 아침에 그걸 도리어 떠올려요. 오늘 할 일을. 자스트 보는 거야. 거기서 아우 이거 죽겠네 뭐 힘드네 이게 아니라 자스트 보잖아. 요게 딱 와닿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와닿는 분들도 좀 있을 거예요. 앞으로는 피하지 마세요. 작은 것부터 차례대로, 그지? 과식하지 말고 갑자기 막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네. 앞으로는 스트레스 피하지 마시고 떠올리고. 떠올려서 기분이 더 나빠지는데 어떻게? 나빠지기 전에 그 상황만 보는 근력을 키워보십시오. 그러면 마치 제3자가 두 사람 싸우는 거 바라보듯이 보여지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남들 싸우고 있는데 내가 볼 땐 좀 우습잖아. 그 두 사람은 막 싸우고 있지만 제3자가 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스스로 제3자의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맞아. 회피하는 게 아니야. 우리 뭐 그냥 이건 내일 아니야. 이거하고 틀리다고.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은 그렇게 힘들고 피로사회에 살다 보니까 또 스마트한 사회에 살다 보니까 도리어 자신한테 친절하지 못해요. 물론 남한테 친절하지 못하지. 내한테 친절하지 못한 사람이.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 심리학에서는 긍정훈련이라는 걸 하잖아요.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거. 근데 긍정훈련은 저도 해봐서 알지만은 그게 어느 정도 그것도 베이스가 돼야지 진짜 힘들 때 막 웃고 이러면은 이건 안 되는 거야. 그저 뭐 웃는 것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좀 웃음이 나올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그 근력이 있는 다음에 돼야 되는데 이 자비명상은 지금 현대인들이 너무나 영악하다 보니까 그 자책감이 많아. 정신과 의사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책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의도적으로 자비명상을 시켜요. 우리가 명상을 하면서 나한테 스스로 읊조려 주는 거야, 나한테. 아, 영준아,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네가 사랑하고 사랑받기를, 네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말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이거를 스스로한테 마음이 평온한 상태에서 읊조리면은 물밀듯이 자비를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다 보면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때로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님일 수도 있고 자기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들 그 육성으로서 상상을 하면서 심상화를 하면서 하면 그래서 그게 이제 스스로 그다음 조금 더 발전되면은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면 나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한테 그 사람은 못 느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는 거예요. 저도 요즘은 그래요. 스트레스를 난 준 사람한테 그걸 갖다 한다고. 그 근력은 내가 있어. 그 사람은 모르지. 근데 그걸 하고 나면 내가 뿌듯하지. 그리고 그거는 뭔가 통할 것 같아. 그러고 가면은 그쪽도 그렇게 썩 뭐 그렇게 안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짜 자기하고 이렇게 될 사람한테까지도 하라는 거죠. 근데 하는데 안 나온다고. 그럼 하지 마세요. 모든 건 자연스럽게 해야 돼. 요가건 명상이건 호흡이건 자연스러워야 돼. 이거는. 잠깐 한번 자비 명상을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시 눈 감고 마음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호흡에 마음을 모으고 들숨 날숨. 자, 자신한테 대해서 한번 자비 명상을 합니다. 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표정과 음성으로 심상화하면서 똑같이 한번 그분이 여러분께 해준다고 생각하세요. 영준아,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네가 편안하고 안전하기를, 네가 사랑받고 사랑하기를, 네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그러면서 내 몸의 신체 감각, 감정, 생각을 바라보세요. 자, 의식으로 돌아와 보세요. 마지막으로 스트레스 대응 요령, 지금까지 배운 거.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저기 옆에 가던 차가 꽉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죠? 여러분 갑자기 순간적으로 화치밀습니다. 그때 나오는 행동이 이걸 누르고 입으로 욕이 나오겠죠. 되게 한국 사람들 그래요. 저도 그랬고. 그때 그게 오토 파일럿, 바로 자동작용이 그때 여러분들 말이야. 그걸 스탑을 시키는 거야. 그게 나올 걸 멈추는 거야. 이제 마음층이 근력이 생기는 걸 알아차리게 돼. 멈추고 호흡을 하는 거야. 그럼 아까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교감신경은 다운되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벌써 훨씬 여유가 생겨요. 그때 여러분들은 뭘 적용을 하냐면 스트레스 대응 명상에서 나왔던 내 몸 상황이 지금 어떻지? 감각이 어떻지? 감정이 어떻지? 생각이 어떻지를 분석을 시켜. 참 엉뚱한 소리지 거기서. 그러고 있을 때 차를 몰고 가면서 빵 왔을 때 나는 그때 이걸 누르는 대신에 일단 동작을 갖다가 그걸 멈추고서 내 신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화가 치밀어 올랐네. 그런데 잘 참았다는 또 생각도 떠오르네. 여기가 뻐근했어. 벌써 이 사이에 스트레스는 반 이상이 줄어버려. 그게 이제 마음챙긴 명상을 할 수 있어 훨씬 잘 돼요. 나중에는 뭐 그런 경우 없죠. 뺨 한 대 맞아도 훨씬 객관적으로 아주 그냥 멋있게 대응할 수가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상대방이 기죽겠지. 거기다가 어떤 사람은 라벨링, 그것도 미국 대학 라벨링을 붙이는 것까지 한대요. 요거는 내가 지금 분노, 요거는 내가 자책, 요거는 뿌듯한 기쁨, 이런 식으로. 중요한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없어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받고 있구나 벌써 인정을 할 때, 알아차릴 때 스트레스는 죽어가는 겁니다. 앞차가 와서 끼어들게 했네. 그래? 그죠? 앞차 끼어들은 거야. 그걸 뭘 따지고 묻고 따지고 하지 말자 이거야. 그냥 내가 가다가 차하고 부딪혔어요. 교통사고 났어.
되게 당황스럽지 않겠어요? 막 승질나고 이럴 때 차가 부딪힌 거를 부딪혔어. 벌써 이 생각하는 거하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하고는 틀리죠. 아 났구나. 이건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 행동을 잘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차가 와서 끼고 했을 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쟤도 되게 바빴던 모양이다. 라는 여유까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안 되죠.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걸로 우리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랬을 때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더 좋은지도 몰라 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다시 핵심을 보면은 멈춘다. 심호흡을 한다. 내 몸과 마음을 관찰한다. 그러면 저런 현명한 내용이 나온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제가 며칠 전에 느낀 제가 갈게요. 밖에서 술을 안 먹고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가려고 해서 집에 들어왔면서 아유 나 집에서 맥주나 한 잔 먹어야겠다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허구한 날 나는 실은 밖에서 안 먹고 집에 와서 먹는데 그럼 불끈 올라오잖아요. 그죠? 야, 뭐야? 그래서 내가 집에 좀 와가지고 이랬는데 이거 마누라가 뭐야? 이렇게 나오게 되면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한국 남자들 다 그렇지 뭐 나도 그렇고 그때 스탑을 시키고 나도 역시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말이 나오더라고. 밖에서 먹는 것보다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일찍 왔어.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게 돼. 그럼 거기 당연히 다운되지 뭐. 그 하나로 그냥 이렇게 쉽게 되는 거예요. 맥주 한 잔 줘. 그럼 알았어. 그렇게 갖다 주지.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내 마음 상태를 그대로 보고 사건을 사건 자체로만 봐라. 아 교통사고 났으면 났어. 저 사람이 나한테 싫은 소리를 했으면 그걸로 일단 바라만 보지. 거기서 내가 어떻게 취하겠다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 긍정심리. 또 내가 평소 좋아하는 웰빙을 실천하면서 그다음에 마음 챙김 명상 7원칙. 저기 이제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이해하시고 그러면서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훨씬 현명하고 지혜롭게 대응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인숙이라는 저 시를 말씀드리고서 마치겠습니다. 인간이라 마침 여인숙과 같다. 매일 아침 새 손님을 맞는다. 기쁨, 우울, 비열함,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 우리의 감정들이 그렇죠. 그들 모두를 받아들여서 환대하라. 설사 그들이 슬픔의 무리들로 그대의 집을 가구 하나 안 남기고 몽땅 쓸어간다고 해도 설령 그렇다 해도 한 분 한 분 정중히 모셔라. 그들이 그대를 비우는지도 모른다. 그 빈자리에 난 모를 새로운 기쁨이 들도록 어두운 생각, 부끄러움, 악이 문 앞에서 그들을 보고들랑 미소 지으며 안으로 맞아들여라. 오는 손님 누구에게도 감사하라. 모든 손님은 저 멀리에서 파견된 안내자들이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여러 얼굴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문 닫지 마세요. 문 열어놓으세요. 들어오게 해. 어떤 거 하나 배척하고 이러지 말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있다 보면은 아기도 왔다가 가고 저기도 왔다가 가고 그러면서 저는 그거를 다 포용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인격적인 큰 그릇이 인간이 됩니다. 네, 지혜의 다락방에서는 함영준 고문님과 우울증을 극복하는 방법, 스트레스 관리하는 방법 잘 알아봤습니다. 오늘까지 강연해 주신 소감 어떠신가요? 아, 예. 이렇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제가 느낀 거를 갖다가 이렇게 나누면서 되게 마음속으로 뿌듯하고, 물론 저도 이러면서 한없이 부족하죠. 그렇지만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이런 깨달음을 갖고 나아간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런 많은 팁들을 가지고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잘 활용하시면 행복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혜의 다락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제가 호스피스에 간 이후에 한 82번 정도 임종을 받았거든요. 오늘 보인 모습이 나의 마지막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주체적이면서 동시에 아름답고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는 선택을 여러분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